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좋은 일들 많으셨나요? 송도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매매도 많아졌고 거래가 많이 늘었습니다. 금매는 사라졌고 이런 분위기들 시세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시세입니다. 이번 주에는 풍림 아이원 아파트 그리고 호반 아파트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풍림 아이원은 2005년 7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송도 개발이 2003년부터 시작해서 30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도에 계획을 해서 지어진 첫 번째 아파트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올드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그래서 33평형 기준으로 5억 밑에 거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대의 거래들, 그 금매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 풍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수요 5억 이하에는 대기 매수가 꽤 있습니다. 매도가는 물론 5억 이상이고요. 최근에 거래 실거래는 5억 2천도 찍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계속 요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금매가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보통 매매, 정상 매매가 약간 돌아왔다. 그런 정도의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세가라든가 월세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러나 이 가격대가 메리트가 있는 것은 이 공구는 그렇게 오래전부터 개발이 됐다 보니까 주위 환경이라든가 학원과 그리고 뭐 주거 환경 또 생활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충분히 이 가격이 메리트 있다. 이렇게 표현해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아파트도 추천을 해 드립니다. 다음은 호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호반 아파트들이 송도에 많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 그리고 이번 호반 서밋까지 총 4단지가 있습니다. 1차는 더 퍼스트는 지난주, 지지난주 걸쳐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주는 509에 있는 호반 글로벌 파크 베르디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호반 2차라고 불리는데요. 2017년도 11월 달에 준공한 비교적 최신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한 1150세대 정도, 이렇게 1000세대가 좀 넘고요. 9개 동이 있고요. 여기는 구성 자체가 26평에서 35평까지, 그러니까 63제곱에서 85제곱미터까지 이렇게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또 탄탄한 단지입니다. 이 호반 글로벌 파크 베르디움은 주변이 굉장히 환경이 좋아요. 뭐 초품화라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그 안에 유치원 뭐 이런 것도 다 있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키우는 집이 굉장히 애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고 그 다음에 그 근처 공원도 굉장히 이쁘고요. 거기 글로벌 파크가 옆에 있죠. 그 다음에 역에서부터 접근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테크노파크역에서부터 꽤 가까운 편이고 그 앞에 쇼핑단지라든가 접근이 아주 좋습니다. 이 아파트는 509에서 가장 선호가 되고 있는 그런 이유들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평당 평균 509 아파트들이 2천대에 거래가 된다면 이 아파트는 2,100에서 200 사이 꽤 강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도 이 35평 같은 거는 7억 5천 이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다만 여기가 송도 전반적인 전세가 하락 때문에 35평 기준으로 한 3억 5천 그러면 갭이 한 4억 나오잖아요. 그래서 309도 조금 4억대 공격을 하고 있다면 갭 투자들이 여기는 4억까지는 줘야 구입할 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509에서는 가장 선호가 되는 아파트고요. 뭐 여기에 센트럴시티 아파트가 나는 어때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서로 1, 2위를 다툰다고만 해두죠. 다음은 호반 오션파크 베르디움입니다. 이곳은 어디에 있냐면 809에 있습니다. 호반 3차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위치는 조금 있다가 지도상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아파트는 그 주변 아파트들 마리나베이라든가 이편안이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뭐 호반 서밋 뭐 그런 아파트를 가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별히 한 6억 2,500 이런 실거래가가 뜨는데요. 809 그 어떤 평균 가격이 6억에서 6억 5천 정도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2020년 2월에 준공이 됐는데 조금 뭐 저평가되지 않나. 1530세대가 되는데 여기도 주로 30평대 그 아파트들입니다. 구성이. 전세가는 아시는 것처럼 호반 서밋이 들어오면서 주변 전세가를 조금 잡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세가는 그냥 요 정도 2억 5천 내외입니다. 뭐 더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냥 요 정도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월세도 비슷한 가격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호반 서밋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2월 22일 날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죠. 이 아파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 수준입니다. 현재 프리미엄이 한 1억 정도 붙어서 매매가는 나오고 있고요. 분양가가 한 4억 8천 정도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가가. 그리고 거기에 뭐 옵션들 확장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각종 세금, 취득세, 등록세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역시 가격대가 한 6억에서 6억 2, 3천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에서 프리미엄 형성되고 있고 이 정도는 거래도 되지 않을까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일찍부터 이렇게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세 가격은 아까 그 이 오션파크 베리디움하고도 비슷한 그런 가격대입니다. 809 전반적으로 물량이 많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월세가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약간 높습니다. 높은 수준입니다.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죠. 그래가지고 이쪽 아파트들은 현재 한 보증금도 3천, 5천대로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2월 22일이 입주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파트들의 특징상 그렇게 좋은 호기가 아니고서는 지금 같은 좀 이제 보통 상황 또는 나쁜 때에는 집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나 입주 전에 나가는 가격들이 조금 더 셉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지 아니면 실제로 보고 나서 좋다 나쁘다 어떤 판단이 쓰는 건지 뭐 또는 물량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상 아파트 시세를 말씀드렸고요. 잠시 한번 809 전반적인 지도를 보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송도 809에는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리나베이가 가장 바닷가 쪽, 바깥쪽에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송도 오션파크 베리디움, 그리고 그 밑에가 이편한 세상, 그리고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도 샵, 그리고 호반 서밋 송도가 들어오고 그 밑에가 SK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는데 다 대규모 단지예요. 대규모 단지고 지금 이쪽 바닷가 쪽이 소위 말하는 C뷰 해가지고 8억 5천대 35평 기준으로 그리고 요 안쪽이 한 6억 5천 내외 6억에서 6억 5천 사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요 안쪽이 다 한 6억에서 6억 5천 사이가 형성이 되고 있고 뭐 물론 여기도 같이 영향권이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아직은 개발이 너무 안 돼서 이런 데가 다 갈 때마다 막 그래요. 여기는 뭐 잔디 같은 거 포르기도 하고 지금 여기가 한 39층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상업용 시설들이 이제 들어올 것이고요. 이쪽에 역이 또 생기면서 지금은 달빛축제공원역이 끝인데 이쪽에 역이 들어오면서 역서부터 이쪽이 이제 상업지구로 개발이 되고 이쪽에든 이 앞쪽에든 간에 131층짜리 타워도 들어오고요. 이 맞은편 쪽 인천대교 들어간 라인에는 관람차도 대관람차라고 그러죠.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는 거. 그것도 들어오면서 개발이 송도 개발 2030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쪽 안쪽 가격들이 전부 6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35평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최신의 아파트고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가치가 충분히 좀 저평가돼 있다. 그런 개발 호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 지도상으로 이런 위치에 특히 이 내측에 있는 밖에 있는 C뷰만 보지 말고 이 안쪽에 있는 아파트들의 그 가격대면 실수요자들은 얼마든지 생각을 해보실 만하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 지도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송도 오피스텔 시세입니다. 송도 오피스텔은 이번 주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을까요? 네,
조금 있습니다. 롯데몰 송도 캐슬파크를 이번에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전세가가 1억 5천 정도 내외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 지금 1.5룸들이 평균적으로 한 전세가가 1억 8, 9천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캠타 같은 데는 한 1억 7천대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오피스텔의 건세 거래 또 이 월세 거래는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3월달 학생들 이동 처리라든가 또는 회사들 뭐 이직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전월세 수요는 꾸준하고요. 거의 뭐 전입까지 가능하면 이 가격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도에는 오피스텔만큼은 실수요가 아직은 꾸준히 돌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에 특징적인 것이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이 호반 서밋 오피스텔이 되겠어요. 그 오피스텔은 851세대잖아요. 요것이 또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3룸짜리들이에요. 근데 3룸짜리들이 전세가가 특히 74 같은 경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역에 따라서 원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충분히 들어갈 만하죠. 오히려 아파트가 비싸서 뭐 이런 쪽에 오피스텔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평균 분양가가 7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2억 6천 정도 되면 거기에 프리미엄이 한 4천 정도 붙어서 한 3억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거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3억대의 3룸짜리 오피스텔 아주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송도 오피스텔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주간 부동산 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일 뉴스인데요. 국토부에서는 이제 안심 전세 앱을 이제 발표하면서 나왔던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 하고 부동산원과 함께 개발을 한 안심 전세 앱을 2월 2일 정오부터 오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신축 빌라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등 시세 정보가 없는 부동산 주택의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동산 안심 전세 앱 한번 어떤지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안심 전세 앱 이것을 서비스를 하는 목적은 안심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 시세를 안내한다. 그 다음에 집주인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간단히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뭐 이런 것을 주안점을 두고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좀 전세 사기 뭐 그런 문제가 좀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고 방지한다, 막는다. 뭐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세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신축 빌라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공사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미 다 짓기도 전에 막 전세 계약이 맺어지고 그랬잖아요. 그 정확한 시세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축 주택 준공 1개월 후의 시세를 1.0 버전에서는 제공을 하겠다. 부동산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1개월 후에 시세는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 버전 정도 가서는 2.0 버전은 이제 이번에 나온 버전이 1.0이고 그 다음이 7월달에 2.0 그 다음 언제고 3.0이 나오는데 1.0 버전에서는 이렇게 확정 시세를 1개월 후 준공되고 알려주고 그 2.0 버전에서는 공인중개사나 그 감정평가사랑 협업을 해가지고 그 잠정적으로 얼마 정도 할 것이다 해가지고 주변 시세를 점검을 해서 제시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을 하겠다. 자기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이 시세가 맞냐 이게 주변 시세에 비해서 맞냐 뭐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전세 보증보험이 되느냐 뭐 기타 등등을 점검을 해서 가격을 제시해 준다고 하는데 그걸 조금 더 보시면 그러니까 검색하고자 하는 그 주택의 주소를 딱딱딱 입력을 해요. 그러면 매매 시세, 전세 실거래가 그리고 주택의 정보 민간 임대주택이냐 아니냐 뭐 이런 정보 그다음에 허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되어 있느냐 가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건축물 예정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위반 건축물로 등록이 된 경우에 그 위험주택이다 뭐 이런 걸 표시를 해주는데 그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세와 관련돼서 그래도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를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 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1.0 버전에서 제공을 해주고요. 연립 다세대 주택의 그 시세를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집에 부동산 등기부 정보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등기부 결제가 특별히 없이 자가진단 그걸 꾹 눌러요. 그러면 휴대폰 인증 후에 로그인이 된 다음에 입주일, 보증금액, 근저당 설정액 이런 걸 탁 입력을 해요. 그리고 자가진단을 하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 여기 시세는 3억 원인데 인근 지역의 전세가는 70%, 경매 낙찰을 받으면 60%가 돼요. 그럼 이 집은 2억 1천 밑으로 전세를 들어가세요. 그렇게 권유합니다 하고 이렇게 자가진단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만약에 부동산 그 등기부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거기를 몰라. 그럴 때는 이 자체적으로 이 앱에서도 부동산 등기부를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00원이 들어요. 1,000원이 드는데 아깝다고 생각하실 게 없는 게 이거를 한번 등록을 하시잖아요. 유료로 결제하고 그러면 2년 6개월, 그러니까 30개월 동안에 이 집의 부동산 등기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계속 알림이 옵니다. 변동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1,000원 투자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집주인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앱을 통해서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나요? 뭐 이런 거 묻지 않아도 거기서 눌러보면 나옵니다. 임차인의 그 보증금을 안전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과거에 보증사고가 이 사람이 돈 안 내준 적 있냐, 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적 있냐, 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요거는 2.0 버전일 텐데 그 악성 임대인 있잖아요. 뭐 계속 그 빌라 왕자인지 뭐 빌라 공주인지 하는 그 다주택 채무자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의 체납 이력까지도 나오는데 이거는 국세청 서버하고 연결을 따닥 해가지고 조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버전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나오는 건 1.0 버전 해가지고 아까 말한 그런 정보들을 깔면 딱딱딱 해가지고 집주인이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안전해 그러니까 너 들어와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게 1.0 버전. 그다음 2.0 버전은 이제 임차인이 조회를 해서 푸시를 딱 보내면 주인이 알았어 내 거 봐 해가지고 동의 딱 누르면 그거를 임차인 자기 핸드폰으로 이 사람 이렇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 버전은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그 집주인의 그 정보 있잖아요. 이게 개인 정보라서 아마 법을 통과해야 될 거예요, 그죠? 동의 없이 또 임차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3.0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간단히 보면 이제 2.0 버전부터는 전세보증보험 금지 여부, 뭐 악성 임대인 내역, 세금 체납 여부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게 요 수도권 위주로 된다고 했잖아요. 2.0 버전에서는 전국 이제 지방광역시로 확대가 되고 오피스텔 시대까지 이 안심전세 앱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임차를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앱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죠?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안심전세 앱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분명히 송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급매 분명히 사라져서 이제는 일반 보통 매매 가격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듯도 하고요. 그러나 확인해야 될 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먼저 전세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세 가격이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아파트 가격을 끌어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갭이 계속 벌어지고 물건이 많아지는데 매매가는 계속 올라간다? 말이 안 됩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분명히 금리도 낮아졌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자금의 여유도 분명히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산다면 지금은 이 가격이 아니더라도 저는 뭐 언제든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전세 가격의 회복이 보이지 않고서는 굳이 지금 들어와야겠는가는 한 번쯤 더 확인하고 사셔라라고 저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매수자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특징적인 게 갭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3억 갭, 뭐 2억 갭, 4억 갭 이렇게 갭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찾는 이들의 그 패턴을 보면 송도 뭐 몇 공구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2억 갭 주세요, 3억 갭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이 가격이, 그러니까 금매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매매까지 실수요자들이 사주고 이게 계속 지속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반등일 텐데, 지금은 갭 투자들이 소위 잼만 날리면서 그 밑에 더 빠지는 것을 받치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실수요자는 많이 붙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갭 투자 말고 이 일반적인 보통 가격에 실수요자들이 붙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까지 조언을 해봅니다. 다음 주간에도 또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히 지내시고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정보와 시세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가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